저는 여기가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눈에 띄는 데 한국 기장, 그래서 성공해. 이 중심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또 여기 있는 사람, 특히 기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총무만 하는, 여기 있는 사람만 다 총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 이제 툴스 아카데미, 제3회 툴스 아카데미 6번째 강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종교계 안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오늘 조영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그 해방신학, 민중신학에 이렇게 좀 빠져 있는 그런 종교인들, 목사님들이 그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활동하시는 게 맞나, 뭐 이런 사실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최근에 강연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상원 목사님 아시나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종교계의 사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최근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체계적으로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오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퀴어 신학 그리고 또 민중 신학, 해방 신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그런 신학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관해서 이제 이상원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상원 목사님 큰 박수로 연단해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런 또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각한 우리 종교, 특히 기독교 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늘 PPT 자료를 이제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의 필요하신 분은 다 활용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필요한 자료들을 다 팩트 위주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갖고 정리를 한 거니까 한번 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니까 이제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한 절씩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 여기서 2절, 3절, 4절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서로 각기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첨하는 입술과 또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겉에 속마음하고 바깥에 말하는 말이 다 틀려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 주장을 하냐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언론 권력과 똑같지 않습니까? 언론 권력.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또 입을 봉쇄하는 그 언론 권력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려면 지금 어떻습니까?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거짓 사계의 날조
음해,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된 사람이 사라지고 그들이 매장되는 사회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지난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이거는 PPT가 좀 잘못됐네요. 예. 예. 작년 9월 24일 날 법무부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 황희석 씨가 법무국장으로 새로 왔습니다. 보면서 그가 기독교 인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NAP 국가기본정책, 인권기본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얘기한 얘기가 이겁니다.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기독교와 타협할 수 없다. 그 안에는 정말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혐오 표현 발언 금지법이라든 등등 사람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막는 그런 많은 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요소들이 많은 그런 NAP 정책을 반대해왔는데 그 기독교 인사 목사님이죠. 그분한테 그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기독교와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또 이런 기독교 시민단체 대표들이 삭발을 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선교단체에 대해서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단체는 에스더라는 선교단체입니다. 거기는 가짜 뉴스 공장이다 하고 한겨레 신문이 1면, 4면, 5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거를 연속 4일 동안 계속 이게 가짜 뉴스 유포자로서 또 에스더 기도운동뿐만 아니라 24명, 25명의 의사, 변호사, 또 교수님들 그런 사람들은 가짜 뉴스 유포자로 이 매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에스더는 대선 자금을 받았더니 또 받았다는 그런 얘기 등등 이런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에 가짜 뉴스 유포자로 규명되는 한겨레가 규정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가짜 뉴스의 진짜 운상은 한겨레 신문이다 하고 기자회견하는 내용입니다. 27일, 28일 또 10월 1일 주말 넘어서 10월 1일, 10월 2일 날까지 또 이 에스더는 우파 청년 자금, 국정원으로부터 자금 받아서 구구 세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4일 동안 계속 여태까지 한 종교단체에서 한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 언론이 직접적으로 보도한 적은 없었죠. 지금까지 그들의 대한민국 헌법을 대통령 헌법이라는 걸 끝까지 막고 했던 것이 전부 다 기독교 단체였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130개 조항이 있습니다. 130개 조항 중에서 대통령 헌법이 90개 조항을 바꾸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개 조항을 바꾸기 위해서 10년, 20년 동안 고민하는데 90개 조항을 다 뜯어 고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를 다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가 똑같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적폐 세력으로 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일 날 네 번째 날에 이거를 오전에 한겨레에서 보도하자마자 그날 오후에 국무총리가 나와서 가짜 뉴스와 전쟁 선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가짜 뉴스를 수사하고 처벌하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법무부 장관이 나타나서 개인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방법으로 가짜 뉴스를 만든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10월 4일 날은 민중당이 에스더라는 선교단체를 고발하게 됩니다. 국정원법 위반, 선거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착착착착. 민중당은 어떤 당입니까? 통합진보당 후신들이 만든 당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언론 방송마다
모든 언론이 총궐기에서 이 가짜 뉴스를 다 살포합니다. 교통방송 TBS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니까 박원순 시장이 운영하는 방송이나 마찬가지죠. 한겨레 기자가 와서 이 1시간 내내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며칠 동안 또 퍼뜨립니다. 그거는 이해를 갑니다. 그런데 CBS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똑같이 변상욱 기자가 와서 또 이런 기독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 얘기를 또 확산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이 가짜 뉴스를 만든 핵심 팀장이었던 김한이라는 기자를 불러서 정관용 씨와 함께 이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합니다. 말을 솔솔솔 장단 맞춰가면서 풀어주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기독교 매체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에스더 가짜 뉴스 공장 보도 누가 뒷봐주고 있다. 구구 기독단체 트루스 포럼 거리 집회 뭐 그런 등등등 하고 있고, 또 박요셉 기자, 또 이은혜 기자, 또 박요셉 기자가 송영길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그 당시에 국정감사 기간이었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이 에스더 단체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뭐 국정원법 받았는지, 뭐 횡령 있는지 유용 조사하라고까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얘기를 합니다. 이 언론 이것을 보도한 것이 이제 유세인주의죠. 이거 기독교 단체 아닙니까? 기독교 단체. 왜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한 선교 단체를 아무 힘이 없는, 권력이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무자비하게 우리나라의 언론과 총궐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작년 여름에 제가 여기서 강의를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계의 사상제정,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하고 또 국내 사회주의 세력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겨레 기자 등을 포함해서 이들이 몰래 찬입해서 다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해서 한겨레 사이트에 다 올리고 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뉴스엔조이도 이것을 대서특필합니다. 에스더 미디어 선교 학교에서 뉴스엔조이 정북몰이 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 한겨레를 비호하는 세력이 이런 가짜 뉴스와 기독교라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 좀 확대 보면 한국 기독교 가짜 뉴스의 추억, 뭐 송승호 박사, NCCK 간사, 또 가짜 뉴스 그리고 구구 기독교 변상욱 대기자, 아까 CBS죠.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 안진걸 소장. 이 사람은 광우병 국민연합의 그때 조직 팀장이었고 참여연대의 사무처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발제를 하고 주최하는 기관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 성수항구, NCCK 이런 단체가 주최해서 이런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짜 뉴스에 석 달 동안 지속된 가짜 뉴스가 검찰에서 수사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서 최근에 보안사령관인가요? 얼마 전에 자살했죠. 검사받다가 공안 2부에서 아주 지독한 수사 가운데서 자살까지 했던 그 공안 2부에서 에스더를 수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에서 이 수사한 결과 작년 12월 20일 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 정확하지 않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해서 보도를 증거로 삼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각하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무혐의 처리라도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로 이 선교단체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사받지 않고 이거는 수사할 가치가 없다. 각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교회 언론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민중당의 에스더 고발 사건 검찰의 각하는 올바른 결정이다. 제가 중요한 굵은 글자로 읽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탐사기획팀 김한, 변지민, 박준용, 장나래 기자는 에스더 기도운동을 가짜뉴스 공장으로 그리고 25인의 기독 전문인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대서특필한 것이다. 한겨레와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도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이 거짓 기사들을 날마다 퍼날랐다. 에스더 기도운동은 한순간에 범죄 집단이 되었다. 그것이 한국교회와 에스더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불법 난민들을 반대한 대가인가?
건강한 사회 운동을 하는 기독교를 혐오 집단으로 교수, 의사, 변호사 등의 기독 전문인들을 가짜 뉴스의 유포자로 몰아붙이는 불순한 언론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철저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 지금 한겨레 신문 사장과 기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탐사기획팀의 기자들이 가짜 뉴스를 이용하여 언론 상등을 수상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그들의 거짓을 덮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번 기회에 검찰은 한겨레 신문에 대해 참가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 언론 횡포와 갑질로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일벌 백계 해줄 것을 한국교회는 강력히 요청한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는데 계속 수사가 지금 몇 달이 되도록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나라의 사법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생겼는가? 이거 우연찮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우리 한번 이론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토니오 그람시 있죠? 진지전으로 헤게모니 이론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론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 적어갖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동전은 적합하지 않고 점진적이고 전면적인 진지전이 적합하고 기동전은 진지전의 일부여야 한다. 진지전은 사전의 혁명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국가 구조를 서서히 변형시키고자 노력한다. 진지전의 무기는 대중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이데올로기 투쟁이었다. 끊임없는 이데올로기 교육과 정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진정한 혁명은 시민사회를 장악함으로써만 이 사회주의 혁명은 성공할 수 있다. 즉 정상적인 헤게모니 기반을 획득할 때 혁명이 성공한다. 레닌은 무력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곳에서 나중에 스탈린의 무력 혁명을 했지만 스탈린의 그 개인 우상화 독재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소련 공산당에도 같이 있었고 국제 코민테른에 만든 사람 중에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이기도 한데,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뭐냐? 문화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 권력의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사회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를 서포팅한다. 국가가 위기 있을 때도 시민사회 조직이 서포팅함으로 인해서 그 자본주의 사회가 지탱이 됐다는 그거를 간파하고, 그러면 이 시민사회를 어떻게 붕괴시킬 건가? 그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대항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시민사회에 침투해서 그들을 이데올로기 투쟁하면 그것을 시민사회를 장악하면 바로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지전이라는 것이 그 시민사회 조직, 각 영역별 시민사회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80년대에 우리나라 소위 좌파라고 하는 세력들, 신북적이고 또 피드 계열이라든지 피드 계열 중에서 이 체제를, 이 시스템을, 이 전략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입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1986년 2월에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 분야의 진지를 구축합니다. 민교협, 대학교에 있는 교수단체죠. 교수연합, 민교협, 전대협, 정기조를 만듭니다. 교사. 대학과 학생들과 교사들을 80년대 중반에 이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88년에는 사법계의 법조계의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88년에는 5월달하고 10월달에는 언론계의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의 진지를 구축하고, 또 반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문제연구소가 더 분화돼서 반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들고, 그리고 참여연대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혁명을 위한 시민조직이 구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대부터 더 유명한 참여연대 출신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서 대항 헤게모니를 만드는 거예요. 대항 헤게모니를 만들어서 이 나라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어떤 헌법적인 가치, 자유민주적인 가치에 기반을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갖도록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긍정하고 더 좋은 역사를 발견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지만 어떤 애국심이 생기고 이 나라를 수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전반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애국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 뭘까요? 바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국가에서 그런 정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문제연구소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어요. 이들의 국가관 갖고 전부 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80년대. 사법계도 마찬가지죠. 다 여기는 이 역사관을 갖고 소위 민중상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민중상한의 역사관을 갖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북한식 역사관이라고 봅니다. 주체 사관하고 거의 같은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비판하고 도리어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또 은근히 주장하고 이것이 시민사회를 통한 바로 혁명조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90년대는 혁명조직을 혁명을 위한 국가조직까지 만듭니다. 국가조직이 두 군데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여성가족부입니다. 2001년도에 여성가족부. 그 당시에 여성가족부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Ministry of Gender Equality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젠더 평등부. 2001년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바로 국가 혁명안을 위한 국가 조직이 여성가족부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 두 개 양대 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990년에 관련된 법을 다 제정을 했어요. 그때 법을 만들어갖고 그 법에 따라서 국가인권위법이라든지 여성부에 관련된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라든지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을 또 급진적 페미니스트 그들이 여성가족부를 다 장악을 했죠. 그때 초대 장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명숙 씨가 초대 장관이었습니다. 또 국가인권회. 이 국가인권회는 누가 다 새로운 부서가 오면 그 직원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는 민의회 출신들이 크리스천 아카데미 출신들이 여기에 다 장악을 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에는 참여연대 출신이 거기에 사무국장이 다 여기서부터 사무국장이 돼갖고 그걸 다 장악을 하고 처음부터 출발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개가 국가의 돈 갖고 우리나라를 의식화, 혁명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론의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 잘 아는 루이 알투세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오막시즘은 사회 상부 구조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문화혁명으로 기존 체제 안에서 정치를 통해서 법, 제도, 질서를 바꾼다.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안으로 들어가 기존의 성윤리, 성별의 개념,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혁명을 하려면 지하당 조직보다 대중정당이 유리하다. 문화, 예술, 언론 등 각 분야의 헤게모니를 장악해 국가로부터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뺏어와야 한다. 이 알투세르가 프랑스 공산주의자이면서 사상가인 이 사람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예요. 좀 전에 봤던. 그 사람의 사상을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더 발전시켜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네오막시즘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조라고 본다면 이거 더 발전시켜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68 혁명 한 3년 전에 그가 쓴 옥중 서한을 통해서 그 이데올로기가 68 혁명의 기본 베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 루이 알투세르가 더 발전적인 68 혁명의 그 사상을 계승하는 이론을 만든 것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는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기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억압적인 국가기구, 공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정부, 경찰, 법원, 군대, 감옥 등등 이런 억압적인 국가기구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레닌의 스타일이라면
저기들을 통해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힘으로 투쟁으로 통해서. 이 사람은 이게 아닙니다. 그람시아와 똑같이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인 가정, 학교, 교회, 언론, 대학, 노조 이 안에서 치열한 사상투쟁, 또 의식화교육, 정치교육을 통해서 이들의 의식을 장기적으로 이들의 생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더 눈에 띈 게 뭐냐?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안에 들어가 뭘 한다고요? 기존의 성윤리, 성별의 개념,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이걸 하고 있죠. 어느 국가기관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혁명적 국가기관, 이 두 기관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윤리를 해체하고 성별의 개념을 해체하고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간음을 합법화합니다. 성윤리를 해체하기 위해서 간음을 합법화하고 또 성별 개념을 해체하기 위해서 동성애 합법화하고 결혼의 개념을 해체하고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기 위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간음 합법화하기 위해서 동성동보 혼인금지, 혼인비자 간음처벌법, 간통처벌법 이것을 다 위헌화시켜버렸어요. 다. 지금 위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성매매특별법을 8번이나 합헌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위헌 심사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낙태법 위헌 심리가 지금 이달 아마 다음 달이면 이게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낙태가 합법화되면 간음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전략에 따라서. 그래 동성애 합법화하기 위해서 군동성애 합법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좀 이것도 군형법도 아마 내년에 아마 이게 되면 이것도 계속 오래 중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시민 인권조례 요새는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학생 인권조례를 아동 친화 도시 또 시민 인권조례를 여성 친화 도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이거를 시도하겠어요. 다 동성애 합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대학 인권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이런 걸 통해서 동성애 합법화 시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김조광 씨에 의해서 시도가 됐었잖아요. 또 생활동반자법, 동반자 등록법 이것을 발의하는 또 올해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발의를 시도했던 사람이 그 전에 19대 국회의원에서 누가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그 사람이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됐습니다. 누굽니까? 진선미 의원. 명성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장관이 되면서 아마 정부 안으로 이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또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규제법, 인권기본법 이런 것들을 계속 실효로 함으로써 동성결합 합법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성윤리를 해체하고 또 성별을 해체하고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일이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에 더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기독교가 남아있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100년 전에 러시아의 무력 투쟁을 생각한다고. 안토니오 그람시, 또 알티세르는 그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무력 항쟁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혁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나간다. 그들의 생각과 의식을 바꿔서. 다시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국민들 다 세뇌시키고 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표를 주고 그런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 표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공산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사상과 의식을 바꾸는 가장 대표적인 매체라기보다는 도구가 크게 교육, 언론,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이 두 가지를 부각이 되는데 사람들이 관가를 하는 게 종교 분야예요. 종교 분야는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관가를 하겠죠. 그러나 이 셋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종교 분야라는 사실이에요. 왜? 누구든지 이 종교 분야는 다 진출이 쉽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쉽기 때문에, 또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종교 분야가 지금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진리돼서 세상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각 주요 종교 종단마다 이것을 막기 위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 중심으로 사제나 아니면 승려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 중심으로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2006년에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청년합. 그래서 이 불교에 침투된 민중불교를 외치고 친북적인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몇 년, 13년 가까이 됐죠.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지고 컨텐츠도 상당히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대수천이라고 또 천주교의 모임들 2010년에 2년 반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없어요. 정의사제 구현단의 붉은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이 붉은 신부들에서 선동된 사람들이 바로 민중불교를 외치는 불교단체인 것입니다. 천주교에 이런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다면 개신교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의사제구현단. 우리말로 이제 NCCK라고 그러죠. WCC가 각 나라마다 있는 것을 NCC라고 그럽니다. K는 코리아를 말하고 있고 NCCK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CCK가 다는 아니지만 이 NCCK 대표는 각 교단마다 돌아가면서 임기를 1년씩 합니다. 1년씩 하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 안에 본부를 장악한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무국을 장악한 사람들. 소위 총무단. 각 교단마다는 각 개신교의 교단마다는 다 대표명으로 항상 성명서를 발표해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성명서가 나와요. 대표가 발표하고 대표를 거부하는 총무단이 발표를 합니다. 참. 그 총무단의 임기가 보통 4년 내지 6년, 8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회장을 1년 지나면 사라질 거니까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NCCK에 가입된 교단들입니다. 장로교 통합, 또 기감, 기장, 구세군 성공회, 기독교 대한복음회, 또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수보원교회 그런 한국 정교회, 루터회, 그리고 CBS, 바로 CBS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적인 그런 성회단체,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이 CBS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한국기독교서회, 그리고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YMCA, YWCA는 특히 이하경 사무총장의 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작용화됐습니다. 이 전국 이 사람이 노무현 재단에 있던 분이잖아요. 난민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베트콩 원란과 똑같은 전략으로 공산화시키겠다 했던 난민전에 소속됐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2000년 초반에 YMC 전국 총연맹 회장이 되며 사무총장이 되면서 각 시마다 각 지역별로 YMC 회원들 다 끌고 나가고 합니다. 또 YWCA는 민의회가 중심이 돼서 장악되어 있죠. 저는 여기가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눈에 띄는 데가 한국 기장, 그래서 성공회, 이 중심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또 여기 있는 사람, 특히 기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총무만 하고 여기 있는 사람만 다 총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혹시 물 좀 한 컵. 작년 연말에 불교 단체에서 이석기 씨한테 불교 인권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또 이 불교 인권 단체에서 수혈한 단체가 불교계의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인권위원회. 그 인권위에서 매년마다 상을 수상합니다. 그 전에 누구한테도 했냐? 이 사람한테도 했어요. 40년 철권 통치 독재자인 카다피를 수혈했습니다. 자신은 사회주의 인민혁명의 수호자라고 얘기를 하죠. 레이건은 중동의 미친 개라고 얘기를 하는 이 사람한테도 인권상을 수혈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지 우리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불교단체에 불교인권위원회가 있다면 똑같이 NCCK에도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1974년 인권위원회가 만들었어요. 그러나 90년대 요거를 그 NCCK를 인권위원회에서 정의평화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NCCK에서 준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 민변 출신 변호사들한테 인권상을 줬습니다. 또 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표창원 씨, 임태훈 씨. 임태훈 씨 알죠? 얼마 전 최근에 육군 별넷 포스타, 육군 참모총장, 일군 사령관인가 참모총장 되는 사람을 끌어내렸잖아요. 저 군 당병에 대해서 뭐 인권 착취를 했다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무혐의가 됐고 단지 식사 150만 원 정도 금품 받은 거로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분이 장로님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애국적인 인사이신데 그분을 끌어낸 아주 공력 크죠. 4.16 기억 저장소 최승호, 이 사람이 누구죠? 강우병 사태 MBC PD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MBC 사장이 됐죠. 또 민노총, 지금 NCCK에서 주는 상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분한 상을 줘요. 같은 코드란 얘기겠죠. NCCK의 정의평화위원회가. 그뿐만 아니라 불교인권위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카다피에도 상 주고 정수일한테 이중간첩 정수일이잖아요. 박석훈 가장 극자 성향의 활동가죠. 박원순 정신문화 정대협이라고 해서 위안부 문제를 갖고 항상 나오는 단체들, 또 민가협, 민주화를 위한 민주화 가정협의회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이 민가협이 뭐냐면 옛날에 빨치산가, 남로당과 미전향 장기수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입니다. 유족들. 그런 사람들 모인 단체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상당히 극렬한 단체이겠습니까? 이런 단체. 그리고 이석기. 다 같은 코드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같은 불교 인권에 같은 코드에 있는 사람들. 또 여기는 또 같은 코드 있는 사람들한테 상 줬습니다. 이 NCCK는 최근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6.15와 14선언 실천에 전면에 나서는 게 NCCK입니다. 6.15와 14선언은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대북 지원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조국련과 NCCK가 같이 만든 평화 기도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의 세상을 주시고자 6.15와 14선언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주셨다. 남과 북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을 향해 약속한 역사적 결단들이 하나하나씩 성취되어 통일과 평화의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어떤 이유로도 모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강대국들이 힘으로 강압하지 않게 하소서. 강대국의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강대국들로부터 핵무기의 독점약을 버리고 핵무기 철폐에 앞장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세계가 실질적으로 핵무기가 없고 핵위협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거죠. 자주 통일하자는 겁니다. 북한이 항상 주장하는 거.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 통일하자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어려워지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강대국이 경제 제재에서 자기네가 어려졌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강대국의 핵무기 독점약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 자위권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NCCK 우리 기독교 단체하고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하고. 북한에서는 이 6.15 선언과 14선언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6.15 및 14선언은 조국 통일 3대 헌장이 구현된 자주 통일 위협의 승리의 기치이다.
조국 통일 3대 헌장의 사상 이론적 기초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6.15와 14선언은 주체 사상에 기반한 주체 사상의 정신에 따른 북한식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자주 통일을 위한 바로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그 밑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고려민주연방제, 더 줄여서 고려연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립방 북한의 이제 통일방안이죠. 6.15 북남 공동선언과 14선언의 기치 밑에 민족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지지 고무할 것을 호소하였다. 또 밑에도 6.15 선언의 연합연방제를 통해 고려연방제로 통일해야 된다. 북한은 항상 이렇게 6.15 선언과 14선언이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6.15와 14선언은 고려연방제이고 그것은 주체 사상에 기반하는 연방제, 북한식의 연방제 통일이다. 북한식의 자주 통일이다. 다른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적화 통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이날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2의 연평해전이 일어난 날입니다. 한쪽에서는 아주 국민들이 요란하게 월드컵을 위해서 그냥 뜨거운 함성이 있던 날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죠. 또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심히 축구 관전을 하고 있었던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NCCK가 이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며칠 안 있어서 그들이 북한에 방문합니다. NCCK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제2연평해전 후 직후였던 2002년 7월 북한의 체제 찬양극인 아리랑 축전을 공식 창간했다. NCCK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의 암문을 걷어내고 경직된 남북관계를 풀겠다며 창간 의의를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아리랑 축전은 북한이 김일성 생일 92년과 김정일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평양 능라도 노동절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6월 29일까지 연평해전이 일어난 날. 이게 아마 북한에서 축하 선물로 준 날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NCK 측은 방문 후 이번 북한 방문으로 아리랑 축전뿐만 아니라 분단 57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북한 교회도 방문할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이 남북 교회들의 연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게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기습에 의해서 폭탄에서 죽고 20명,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평생 불구로 살아가고 있는데 북한에 가서 아리랑 공연을 보고 있었다고요? 아리랑 공연이 뭡니까? 이게 아리랑 축전입니다. 가장 유엔에서도 최대의 아동 인권 착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기저귀 타면서 소변도 제대로 누지 못하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아주 대단한 아동 착취하는 것이 이것을 관람하러 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서 뭘 보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선전하는 것 그대로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김정일 환갑을 추억하면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무궁 번영하라 김일성 민족, 김일성, 김정일 조선이여. 결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 만세.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제정신인지 이 사람이 진짜 종교인인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1972년에 조선불교연맹을 만들고 1974년에 조선그리스도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조선카톨릭교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974년에 조선그리스도연맹을 만들면서 같은 시기에 NCCK의 인권위원회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인권위원회. 아까 인권위에 하는 활동 맞죠? 그리고 정의사제구연도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선그리스도의 조고련하고 NCCK 인권위원회하고 정의사제구현단은 삼둥이, 세 명의 쌍둥이처럼 똑같은 생각과 코드로 항상 발언합니다. 북한의 발언이 있으면 그대로 발언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성공회가 정의실천 사재단, 정의평양 사재단도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성공회는 한 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교단 전체가 아주 심각한 상태죠. 이 조선그리스도 연맹에 대한 조고련에 대해서
황정엽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정엽 전 김일성대 총장은 내년 3월, 2006년에 이제 기사입니다. 내년 3월 평양에서 남북한 기독교 신자들이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북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 조국련 강영섭 위원장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내가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종교학과를 만들었다며 종교학과를 만든 것은 북한의 종교를 허용하자는 뜻이 아니라 외국과 남한에 우리도 종교가 있다는 것으로 위장하고 종교 믿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즉 대남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며 종교학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종교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23일 자유북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에서 종교를 믿는다고 공개되게 말하면 죽는다면서 북한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생각의 자유 등을 모두 빼앗겠다고 말했다. 이 조국련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김성대학교 사내에 종교학과를 만들었지만 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어느 기관, 상위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혹시 아세요?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입니다. 통일전선부는 뭐 하는 것입니까? 대남 적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남파 간첩을 보내고 또 간첩들을 훈련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통일전선부거든요. 그 산하에 있는 것이 바로 조국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봤을 겁니다. 김일성 비밀교실이라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저기 전향한 간첩들이 한 얘기를 쓴 내용인데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교회이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며 신부 목사들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공작원들이 남조선의 현지 실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1974년 4월. 저는 이거 보면서 처음에 믿지도 않았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시기가 교묘하게 똑같아요. 조국련이 만들어진 시기, 또 이 남파 간첩이 전향하고 이런 김일성 교실을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NCCK 인권위원회가 만든 시기, 또 정의사제 구현단이 만든 시기가 다 몇 년도라고요? 1974년도에 다 1974년도. 그럼 우리 NCCK에서 봤습니다. 기독교를 상당히 작용화시키는 한 단체가 있다 하면 NCCK 인권위원회, 정의평화, 지금은 NCCK에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또 한 축이 또 있어요. 쌍두마차로 지금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교회를 작용화시키는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느 단체일까요? 어디요? 성서한국이라는 단체입니다. 성서한국. 성서한국 단체에 대해서 그들의 한 행동, 그들의 한 것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CK도 장로교가 있죠, 그죠? 기장도 있어요. 장로교 통합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NCCK에 가입되지 않는 장로교 중심으로 성서한국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NCCK가 좀 진보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성서한국은 보수 성향이 있어요. 보수 성향이지만 방향은 똑같아요. 친북적이고 친동성애적이고 또 친이슬람적이고 다 그런 건 똑같아요. 이거는. 조국련하고 코드를 같이 하게. 단지 보수교단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은근히 모든 목사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미비합니다. 그러나 특히 청년들을 활용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 전면에 서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상국의 홈페이지 있는 명단입니다. 이 성상국의 대표 보면 김명옥 목사, 박종환 목사, 손봉호 교수, 이만열 장로, 이승장 목사, 홍적일 목사, 그리고 교회 이사 강경민, 김영원, 이강우, 정형구, 김영국, 방희성, 이문씨,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단체 이사들 보면 고강호, 김성희, 김정태, 윤영훈 최초로, 고상한, 김정명, 유익은, 최은상, 황병구. 또 개인 이사는 국교형, 박철수, 박정훈, 백정국, 최은상, 황병구, 안성영. 이분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성상국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NPO 단체입니다. 아까 진지연을 말하면서 얘기를 했죠. 시민단체로 혁명 도구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 이론입니다. 기독교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 역사문제연구소 또 교육 분야, 언론 분야 그런 사법계는 일반 사회를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각 기독교의 각 분야별로 교회 사역개혁 분야, 통일 분야, 청년 분야, 교육, 학술 분야 다시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의 진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진치를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단체들 몇 가지 볼까요? 기운실, 희년함께. 이번에 최근에 간첩 사건 때문에 여기에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간첩 사건 때문에 말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희년함께에 있는 한 목사, 김아무개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살기에도 같이 중요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탈북 여성을 중국으로 데려가서 북한에 북송시켰습니다. 이 여성이 내가 잘못 탈북했다. 그래서 발해대 주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의 공작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국정원에 검거가 돼서 이 사람이 검찰에서 12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3년으로 떨어졌고 말았어요. 그 사람의 간첩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게 3년형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가요. 12년 증거가 불충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런 일이 작년에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돼갖고 올 초에 석방이 됐습니다. 김아무개 목사가 교회개혁 실천연대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뉴코리아 평화한국 그리고 한빛누리는 여기에 자금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금책.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선교단체들 우리 잘하는 단체들 많이 있죠. 여기 선교단체가 모두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공개적으로 돈을 지원받고 또 여기서 같이 참여하는 단체들은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최근에 SFC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은 고신 측에 있는 SFC에서 큰일이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청원함. 김동원 목사님이 만든 그런 거죠.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 기독청년 아카데미, 각 지역별로 주요 광역도시마다 또 지부가 있습니다. 또 생명평화연대,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생명평화연대, 좋은 교사운동,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살기, 뉴스엔조이, 복음과 상황, 목회 멘토링 사역원, 평통기연, 최근에는 기연자를 빼고 기독인을 빼고 그냥 평통연대로 이름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아주 중요하고 정말 반기독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들의 겉의 포장은 아주 복음적이고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거 하지만 그들의 한 활동은 반국가적이고 복음주의 교회를 아주 어떻게든지 의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팩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장신대 학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김영식 목사가 와서 장신대에서 학부 특강을 했어요. 이분이 북한에서 아주 김정은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해서 한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 한다면 용서해야 하고 점령당해줘야 하나요? 그랬더니 김영식 목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김정은이 폭력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비폭력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으면 안 돼요? 또 그러면서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자와 비할례자에 대해 말할 때 비할례자 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나는 비할례자가 되겠다. 할례자를 구하려면 할례자가 되겠다. 이것을 우리 한반도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빨갱이 한 사람을 구하려면 한 영혼을 구하려면 빨갱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평통위원회, 아까 좀 봤던 이 평통위원회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통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어요. 또 장신대에서 작년에
아까 좀 그런 강사, 사경의 그런 강사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김군주 교수,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양희성, 청어람 대표, 백소영, 이화여대 교수, 저 가장 친동생인 사람이죠. 또 토지자유연구소, 얼마 전에 여기 토지자유연구소가 성서한국그룹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년 함께, 아까 저기 희년 함께인가 여기 희년 함께 같이 이게 합해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토지자유연구소, 그리고 이만열 교수, 이 사람들을 매주마다 불러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어느 출신? 전부 다 성서한국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뭘 했나요? 여기 전도사란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가장 좀 우리가 경건해야 할 그 장소에 가서 이 동성애 깃발을 흔들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회 신학대학 대입예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 사람들을 잘 알아서 강사를 섭외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어떤 교수나 그런 사람이 있어서 다 이렇게 섭외를 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학부생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학부생들이 이게 깊이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똑같이 성상국 출신들만 갖다가 강사로 세우는지. 그럼 성상국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 목사들의 신학의 관점이 뭔지. 성서한국에서 2년마다 전국대회가 열립니다. 1년마다는 각 지역별로 지역대회가 열려요. 아까 5개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부산, 대전, 광주 등등에서 5개 지역이 있는데 2년마다 전국대회가 열립니다. 이분도 아까 보수교단인 통합합동교단 출신 목사입니다. 하나의 교회 담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복음과 상황 발행인, 성상국 이사장. 아주 성상국의 중요한 역할을 잘 맡고 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총시대 신대원을 졸업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초대사에서 이렇게 글을 써 올렸습니다. 새 시대를 부르는 소명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헬조선이라는 현실 진단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터져나오는 구조 요청 소리입니다. 살려달라는 울부짖으며 변화를 추동하는 갈망이며 새 시대를 부르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2017년 성상국 대회에서 500년 전 헬조선보다 더 지옥 같았던 시대를 새롭게 했던 소명이라는 우문을 깊이 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00년 전보다 더 지옥 같은 헬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베이스 캠프의 현장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회 선교사로 키우겠다는 것이 이 성상국에서는 사회 선교사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회 선교사로.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앞의 내용도 대부분 그렇지만 정확한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것이 명예훼손 소송에 걸려 있는 사건입니다. 이 피고인 한 기독교 선교사가 이것을 고발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퍼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상국과 교회개혁 실천연대 또 거기에 관련된 개인에 대해서 이미 거명된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고발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 기독교 내 침투해 있는 간첩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상국은 한국교회 내의 주체 세상을 신봉하면서 간첩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교회를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 목적인 종북좌파 간첩 단체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 똑같은 얘기로 이렇게 강의 가운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500만 원 선고받았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2심 선고가 판결이 났어요.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미 벌금의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년 7월 명예훼손의 점은 다 무죄다. 무죄다.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간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가 된 거예요. 왜 유죄가 됐냐?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죠.
그 검찰에서 12년 구형 난 것이 간첩협의는 적용 안 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됐어요. 그래서 간첩 조직이 아닌 거예요,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상국과 이 성사과 관련된 모든 단체는 정복 세력이라 해도 합당한 거예요, 지금. 여기 한 내용들 보면 설령 피고인이 동영상과 게시글 내용이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위도 없었다. 적어도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의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도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제 대법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3년 선고가 되는 바람에 간투죄를 하지 않는 바람에 150만 원 물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이 선교사님은 그 더 간첩죄에 해당되는 증거 자료를 더 아마 제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우리가 근거로 많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성서한국 가운데 거기에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것 중에서 성서 한국의 구성단체 생명평화연대, 이게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의 같은 단체입니다. 또 기독청년 아카데미 강사이고 생명평화연대의 사무국장,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의 홍영표가 카페에,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카페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구국전선이라는 대남 선전 선동하는 사이트, 그리고 정복설한테 지령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투쟁을 지침을 내리고 하는 그 사이트, 그 내용을 그대로 카페에다 올린 거예요. 그 보도로. 그 내용이 이겁니다. 세상의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인민 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제도는 식민지의 반봉고 사회로부터 새 생활 창조의 길로 들어서는 나라들에서 합법적으로 거치게 되는 사회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그대로 올린 거예요.